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집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표결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서 찬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도가 법률에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과 완전히 역행하는 한동훈 장관의 폭주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보편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한동훈 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형제도가 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엄벌주의로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증명되어 온 사실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사형제 폐지국가인 독일과 영국은 감소했으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유엔 역시 사형 집행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는 처벌을 각오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사형제가 부활했을 때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막가파식 범행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 존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형사사법체계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에서 오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가장 먼저 사형되었던 레델 리가 사형된 지 4년 만에 DNA 검사를 통해 살인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에서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썼던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혁당 사건이 보여주듯 사형제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법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오판으로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적어도 그가 살아있다면 그를 석방하고 또 피해에 대한 정당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통해 그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형에 처해졌다면 그 어떤 과오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정당하다면 10명의 범죄자가 사형되는 것보다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형을 면하는 것이 더욱 옳은 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상동기 범죄에 국민의 일상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무겁게 직시합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이어졌던 강력범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건 엄벌주의에 입각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이었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범죄자의 목숨을 빼앗아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되돌리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이 오만한 폭주를 입법부가 막아내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간 수차례 발의되고 시민사회에서 수십 년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던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빠르게 입법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쏘아 올린 이 사형제도 논의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라는 올바른 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